클린룸, 클린바디 현상은 몸 안의 탁기와 사기가 제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탁기는 탁한 기운이고 사기는 이질적이고 의식이 있는 기운으로 선도의 기수행을 방해하는 주된 요소입니다. 사기 즉 귀신의 기운이 수행자의 몸에서 정화되고 제거되지 않으면 선도의 조식, 기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외도에서 말하는 소위 기운길이 열린다, 숨길이 열린다, 뱃속에서 기운이 움직인다, 등 뒤로 기가 타고 오른다 등은 신기가 많은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응기, 사기, 귀기입니다. 이런 기운은 선도 수행에 아무런 쓸모가 없거니와 방해만 될 뿐입니다. 클린바디 현상은 본 학당의 실체험기가 많지 않은 관계로 본 도사의 경험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과거로 근 27, 29년 전인 90년 초중반으로 갑니다. 당시 본 도사는 외진 지방에서 혼자 수행을 하면서 시골 도서관에 있는 단학 서적을 모두 섭렵합니다. 처음에는 관련 서적에서 주장하는 소주천 증상을 책을 펼쳐본 첫날부터 느끼게 됩니다. 숨을 몇 번 들이키고 나면 물방울 같은 기운이 주로 등 쪽으로 엄청난 속도로 휙휙하고 올라갑니다. 숨을 참을수록 증상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일어서서 하게 되면 다리로 따발총 쏘듯 따다다 하고 속도감 있게 내려갑니다. 매번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거의 비슷했습니다. 서적에서는 먼저 100일 축기를 하고 소주천에 도전해야 하는데 중간중간 혈마다 걸리는 장애가 많아서 소주천을 한 번 하는데 보통 보름 이상 걸린다고 나옵니다. 보름도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필자는 너무 단기간에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운이 돌아가 외도에서 주장하는 소주천인 줄은 상상도 못하게 됩니다. 여하튼 뭔가 확실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참고로 이런 응기소주천은 신기에 의한 증상입니다. 권장할 만한 증상이 절대 아닙니다. 이뿐 아니라 몸에 일어나는 운기 현상도 매우 활발했고 기운이 펄펄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일주일이 지나니까 딱 막히게 됩니다. 완전히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호흡을 하면 우선 답답해지고 잘 돌던 기운이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거짓말같이 딱 멈추게 되고 소주천 증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며칠을 좀 쉬었다가 하게 되면 그나마 좀 풀려서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이틀 연달아 수행을 하게 되면 즉시 활기, 운기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이것은 필시 귀신의 장난이다. 문득 유년기부터 당해왔던 귀신의 영향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마땅히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과학적,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빙의령들이 방해할 이유도 딱히 없어 보였습니다. 호흡수행으로 빙의령에게 피해주는 게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단의 완성에서는 생체 리듬의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통상 주기는 규칙적입니다. 멋대로 바뀌는 것은 주기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심한으로 귀기가 원인인 것은 확인했지만 그래도 설마 했습니다. 왜? 어떤 단학 서적에서도 귀신의 영향으로 단전호흡이 방해를 받는다고 언급하는 서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귀신의 귀자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시골 도서관에 서적이 많지 않아 다양한 정보를 접하지 못한 것으로 일단락 찍고 큰 서점으로 나들이를 가기로 결정합니다. 일요일 아침 일찍 소형차를 타고 중소도시로 갑니다. 대형 서점에서 종일 이것저것 찾아봅니다. 그 중에 선체연기를 펼쳐보곤 순식간에 10여 권을 읽어 내려갑니다. 개가 빙의되어 고생한 이야기를 필두로 빙의의 원인과 대처 방법 등의 비교적 상세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다 하고 삼재에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습니다. 내가 1990년 8월에 삼재를 개설한 이래 지금까지 대주천 수련을 마친 사람만도 2008년 12월 18일 현재 442명이고 이곳을 거쳐 간 수련생들만도 수천 명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족할 정도로 수련이 되어 떠나간 사람은 아직 몇 사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의 다 선생님의 졸업장을 못 받은 채 삼재를 그만두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채연기 이식 기명 94년 봄에 찾아갑니다. 담배도 끊어야 되고 등산도 해야 되고 조깅도 해야 되고 생식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방문 조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담배는 끊었지만 생식은 사 먹을 입장이 안 됐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았기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필자는 어떻게든 빙의만 떼내면 다른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에 일단 우회로 한번 뱉고 빙의를 뗀 다음 시간을 벌어보자는 심산이었습니다. 서적에서는 서울 관악산을 등산하신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주말에 날을 잡고 무작정 서울에 올라갑니다. 서울대역 근처 여관에 묵고 다음날 오전 8시쯤에 관악산을 오릅니다. 산행 정보는 알지를 못했지만 선생님 근처만 가도 효력이 있을 것이라는 계산에 만나든 못 만나든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전 12시 전까지 무조건 관악산에 계실 것이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초입부터 정수리로 빙의가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유년기 때부터 빙의로 인한 무거운 몸의 느낌을 익히 잘 알고 있었던 터라 필자는 빠져나가는 느낌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오르는 도중 천운으로 팔봉 끝 두꺼비 바위에서 혼자 쉬고 계셨던 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께서는 새벽 5시 반 일봉부터 출발하시고 8시 반쯤에 팔봉에 도착한 거였습니다. 필자는 팔봉부터 올랐으니 반대로 오른 것이죠. 선채연기 책 표지에 40대 사진, 탈모 등의 특징으로 사진에 비해 좀 더 연로해 보였으나 직감으로 이분이다 라고 틀림없이 알아봤습니다. 필자를 보더니 매워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시고 빨리 지나가라는 듯이 허이허이 손짓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휙 지나갈 수도 없고 해서 망설이며 머뭇머뭇하다가 나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차마 사정을 말할 순 없었습니다. 우선 급한 김에 가방을 열어 사과를 하나 까가드렸더니 산에 자주 다니면 건강에 좋아요, 이 어려운 걸 혼자 했어요 등 몇 마디 하시곤 별다른 말씀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선생께서는 원래 말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조용하게 있다가 이제 갑시다라고 하시길래 주섬주섬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일봉 정상까지 동행한 뒤 다시 되돌아온 걸로 기억됩니다. 당연히 무거운 몸은 완전히 해결된 뒤였습니다. 선생께서는 헤어지기 전에 앞으로 동행하려면 일요일 오전 5시 반에 과천보건소 정문 앞으로 와요 하셨습니다. 네 하고 대답은 했지만 사실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선도 수행을 남에게 도움받을 생각은 전혀 없었고 빙의만 해결하면 나머지 문제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올라올 형편도 안 됐습니다. 주말마다 서울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같이 등산을 한다는 것도 미치지 않고서야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향하고 저녁마다 호흡 수행을 하는데 한 며칠간은 원래의 컨디션을 찾은 걸 넘어 환희가 넘쳤습니다. 하하, 바로 이거야.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쯤 또 서서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미치고 팔짝 뛸 일입니다. 이거 장난이 아님을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이구야, 서울을 또 가야 되나? 조건을 맞추기가 힘들었으니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로 별별 짓을 다 해봤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몇 개월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일생일대 대형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후 기존에 하던 건설 현장 일을 그만두고 마을 근처 중견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동창에게 술을 사주며 취업을 부탁하여 어렵지 않게 정규직으로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수행을 해야 될 이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건설 노가다는 일요일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필자는 하늘이 아버지를 데려갔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이 도인을 키우고자 하는데 심각한 방해물이 다름 아닌 세속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생식, 비혼 문제 등은 당시 유교적인 아버지 입장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날 때부터 실망으로 시작되어 실망으로 끝난다면
삶의 행복이란 없었을 것입니다. 규칙적인 휴일이 보장되는 직업으로 바꾸고 방문 조건을 맞추고 주말마다 삼재와 등산 참여를 위해서 서울에 올라갑니다. 이후로 수행은 목요일마다 막히는 증상이 반복되면서 신기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신기가 사라지니 오히려 기맹이 되어 답답한 나날이 더욱 지속되고 불신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기를 5여 년이 지났고 어느 겨울 눈이 많이 쌓여 산행을 더 나아갈 수 없는 날 선생께서 관악산 정상에 연주함에 들렀다 터나자라고 하시어 절에 들리게 됩니다. 수년간을 지나쳤지만 들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곳 저곳을 둘러보다가 선생께서 산신강문을 열었는데 순간 연기가 매캐한 냄새와 함께 몸으로 확 빨려들어 옴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영가가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웬일인지 그 자리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즉각 대응하고 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정리를 다했습니다. 어이쿠 이 먹통이 웬일이야? 나 스스로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어봤지만 도반들은 물론이거니와 선생께서도 이런 증상을 접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수행이 헛되지만은 않았구나 하고 안도와 함께 일련의 고생 투어가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스스로 대견하기도 했고 참된 선도 수행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기가 죽어야 수행이 되는 것이구나 하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동안은 신기가 곧 수행인 줄 알고 그런 것을 원하고 그런 것에 감동받고 그런 것을 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른 선도 수행은 완전히 거꾸로였던 것입니다. 신기가 먹통이 되어야 비로소 참된 수행이 시작되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왜 길어야 되느냐? 소모성 논쟁과 오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필자가 학당에서 강조하는 몇 가지 이론과 수행법, 신통 등은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초선도혁명이기 때문입니다. 자부선도에서 체험을 충분히 하신 분들은 자연히 이론과 수행법에 대해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거나 타 단체에서 상이한 이론과 수행법을 익힌 사람들은 자칫 필자가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클린룸이 진행되는 과정 1. 대공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기통이 된다. 기운적으로 숨통이 트이면서 운기가 활발해지고 축기가 수월해집니다. 경맥과 모열 등을 틀어막고 있던 탁기와 사기가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사기는 숙주의 기운까지 빼먹습니다. 축기가 될 턱이 없습니다. 자력으로 일어설 때까진 동의선도의 고수에게 대공을 규칙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2. 기통의 기간이 늘어난다. 일시적으로 기통이 된 것은 약 1일에서 3일 정도 가다가 서서히 다시 사기가 끼기 시작합니다. 초임자는 증상이 심화됩니다. 빚쟁이가 때로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학당에서 대공을 매일 하고 있는 관계로 한동안은 매일 눌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학당 초반에 덜컥 겁이 나서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통이 단 며칠에서 수일로 늘어날 때가 잦아집니다. 빙의 증상이 점점 무겁지 않게 됩니다. 3. 점차 사기가 옅어지면서 신기가 사라지기 시작한다. 1, 2년 정도 열심히 노력하면 강했던 사기가 점차 옅어집니다. 무엇보다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 완전한 이해와 습득이 가능해야 합니다. 의심과 치기는 선법의 안착을 저해하는 회방꾼으로 작용합니다. 진리에 부족한 신심으로는 절대로 스스로 말아를 쳐내지 못합니다. 의심이 일어나면 이해가 될 때까지 읽고 보고 듣고 묻고 반복 학습해야 합니다. 8053님은 신내림의 고통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학인입니다. 본 도사의 법문 음원을 항시 달고 다녔습니다. 운동할 때든 집에서든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 신심으로 신내림과 빙의, 사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남이 치유를 해주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면 빙의, 사기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네 법 있고 내 법 있다라는 생각으론 수행이 발전하지 못합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영안이 닫히고 민감했던 기감은 희미해집니다. 사기, 귀기가 강한 사랑과 상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삿된 기운이 진공청소기 같이 끌려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도판무당들 말에 속지 않게 됩니다. 글자만 척 봐도 그 사람의 정체가 귀신 들린 사람임을 즉시 알게 됩니다. 4. 백회열을 비롯한 모혈들이 열리기 시작한다. 각종 혈들이 활성화되면서 몸의 이곳저곳에 바람이 통과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정수리는 늘 시원해집니다. 신기가 사라진 만큼 기운이 더 세게, 더 크게 들어옵니다. 5. 화우가 잘 일어나며 마음이 항시 평온하다. 사기의 영향에서 벗어나므로 마음이 항시 평온해지면서 축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인내력이 강해지면서 자신감도 늘어납니다. 항상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 신통이 발현된다. 쳐다만 봐도 상대의 고질병이 나을 때가 잦아집니다. 사기, 빙의가 들어올 때, 나갈 때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게 대공이 가능해집니다. 운기, 퇴마, 천도, 축기, 퇴기 등을 거리와 상관없이 시설해 줄 수 있습니다. 외내부 기운을 잘 읽을 수 있고 신의 기운을 불러내거나 부릴 수 있습니다. 몸 안의 빙의령을 불러낼 수 있고 내보낼 수도 있게 됩니다. 신통이 없으면 몸 안의 령을 불러내지 못합니다. 참고로 귀신이 몸에 상주하지 않고 연결된 기운줄만 있어도 빙의입니다. 마찬가지로 불러들여서 끊어낼 수 있습니다. 영아는 다쳤지만 대충 전생에 어떤 인연이었다. 어떤 게 들어왔다. 빙의 개체수는 어느 정도 된다. 어디가 아프다 등등 귀신의 도움 없이 4차원 현상을 마음으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명실공히 도인 소리를 듣는 단계에 도달합니다. 7. 지혜가 늘어난다. 사물을 여실직연하는 능력이 커지게 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더 이상 아름답지 않고 우물 덩어리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아름답던 세상이 더 이상 아름답지 않고 서로 잡아먹는 혐오스런 세상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가령 지금 먹고 있는 삼겹살이 전생에 나의 어머니였음을 문득 깨닫고 젓가락을 줄이게 됩니다. 때론 전생의 기억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4차원 스승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자비심과 위대함에 자신도 모르게 납작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공경심에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8. 나는 해탈했다라고 바르게 안다. 빙의굴에서 벗어났다라고, 번뇌에서 해탈했다라고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